땅콩 회항으로 문매를 맞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팀장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중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관련 소식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쎄요, 이런 일이 또 불거져서 일단 상황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광고 대행사 팀장 얼굴에 조 전무가 얼굴을 뿌렸다. 일단 이런 맥락인데요. 어떤 일입니까?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그 대한항공에서 출항하는 이제 영국 요즘에 그런 광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국의 좋은 풍경들을 뭐 아무래도 이제 광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찍어 오라고 했는데 아마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민 상무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제 익명 애플리케이션인데 그 게시글에서는 물을 뿌리고 처음에는 음료수 병을 뿌렸다가 던졌다가 그게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다시 물을 뿌렸다 이런 그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화를 낸 적은 있지만 물을 뿌리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해서 좀 그 사실관계에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또 짚어볼 점이 광고 업계에서는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광고 대행사 대표가 오히려 대한항공 측에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되는 거죠. 대한항공이 그러면은 이제 광고주가 이제 슈퍼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질이라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그 검색어가 뜨던데요. 그러니까 그 광고주가 광고를 주지 않으면 광고 대행사는 영업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리고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물을 뿌리고 하고 이런 거는 100번 잘못한 거지만은 폭행이지만 그 광고 대행사에서 그 컨펌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결과물이 그 광고주에게 제대로 그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한 사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에 대한 사과 이전에 그 광고 대행사 소속 직원이 그런 수모를 겪고 폭행을 당했을 때는 좀 회사가 나서서 막아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거 워낙 그 광고주와 대행사라다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대행사에서는 아무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물병을 던지거나 혹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돼버려서 물이 얼굴에 튄 경우 이런 것도 폭행이 성립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물건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폭행죄가 아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맞지는 않았더라도 위협적으로 그런 물건들을 던졌을 때 그거는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물 뿌린 것을 실제 물 튄 것을 맞은 직원이 문제 삼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아예 수사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이런 폭행 이후에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좀 며칠이라도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폭행치상 뭐 이렇게는 되는데 보통 이 경우에 대행사에서 사과까지 했다는 태도로 봐서는 그 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을 뿌리거나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처벌을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광고 대행사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은 지금 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화를 낸 거 맞고. 화를 낸 건 맞고. 그리고 물컵을 바닥에 던져서 물이 튀었지만 그것이 일부러 얼굴에 뿌렸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화를 냈다라는 거는 뭐 회의를 하다가 그런 일을 줬는데 그것이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뭐 고성이 오고 간다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제 소위 우리가 깨진다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수용 가능한 거죠. 그런 거는 용인 가능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물을 던져서 얼굴에 물을 던진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갑질로 비난받을 만한 거죠. 조현아 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동생까지 지금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감이 쉽사리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성격들이 대단한가 보다라고 이제 가볍게도 얘기하지만 이것이 이제
재벌가에서 2세, 3세들이 경영에 일선에 나서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심심할 쯤 되면 조용할 쯤 되면 다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하는 예. 한 집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좀 우리나라의 그 재벌가에서 좀 재벌 경제 그 기업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것은 좀 그 2세, 3세들의 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 창업자들하고 다르게 고생을 모르고 소위 이제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표현까지 하던데 네. 그런 그 배경에서 나오는 슈퍼 갑질 네. 이것이 결국은 반기업 정서를 일으키게 만들고 네. 또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논란은 참 유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건 사고 내용을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열기구를 타시는 분들도 종종 있나 본데 저는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 제주에서 열기구 관광이 있는 걸 좀 처음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탑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조종사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네요. 근데 조종하신 분만 큰 해를 입은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면서 한 예. 150m를 공중에서 이제 끌려간 거죠. 열기구가 이제 조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데 이 조종사가 끝까지 열기구에 남아서 예, 승객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본인은 많은 충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후송차로 옮겼지만 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상당히 불행한데 예. 그래도 조종사가 끝까지 그 승객의 안전을 책임졌다는 면에서는 네. 좀 사망이 안타까우면서도 좀 칭송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근데 제주가 지역 특성상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이게 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허가가 열기구를 이제 관광 사업에 그 레저 사업으로 띄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허가가 안 나오다가 예. 사수 끝에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허가 내용도 그런 그 이착륙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열기구가 뜨는 그런 항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노선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보완책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긴 했는데 네. 결과는 이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 같은 이런 그 특수한 환경을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에서 예. 열기구 레저 사업이 굳이 필요했는지 좀 근본적인 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허가는 그렇고 감독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열기구 등록은 예. 그 지방 항공청에서 한대요. 이거는 그 예. 하늘을 나니까. 아. 그리고 안전 관리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는데 예. 이 사업용 열기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안전 관리를 받고 예. 이 문제의 이 열기구도 작년 7월에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열기구 자체의 문제보다는 네. 외부적인 그 예상치 못했던 바람 때문이라고 하면 예. 이것을 뭐 해당 관청의 문제로 비난을 하기보다는 예. 과연 제주에서 이 열기구가 이 운행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네.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사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통신사 측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힘들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것이 이제 첫 시작은 2012 꾸준히 이제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통신요금 20% 인하를 걸고 예. 이제 그 원가를 공개해라 뭐 이런 그 자료를 공개라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예. 2012년 9월에 소송을 냈죠. 그 네. 내게 된 것은 이동통신요금이 우리나라는 지금 인가제입니다. 가격을 사업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때는 방통위였고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부인데 거기서 인가해주는 대로 요금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요금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요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이 방통위에 제출이 됐던 거죠. 네. 지금은 통신부에 제출이 돼 있는 거고 그 자료들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했었고 예. 1심에서는 참여연대가 원했던 그 자료 대부분이 인용이 됐어요. 공개하라고. 예. 이게 다시 그 정부 쪽에 정부 통신부에서 방통위에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조금 더 줄었어요. 예. 공개하는 자료가. 예. 그러다가 2014년에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근 4년 만에 지금 예.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이 안에는
원가 보상률이라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건 예. 그냥 이 원가 보상률이 100%보다 위이면은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그 요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건 이 원가 보상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원가 보상률이 많이 높다라고 하면은 예. 요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네. 이제 근거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2011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그 대상 사건이 예. 그래서 지금 공개되는 자료가 2005년부터 2011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엄청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2G, 3G예요. 네. 지금 LTE, 5G 이런 것이 있는데 아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LTE나 이런 걸 쓰는데 그 지금 대상이 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2G, 3G 이런 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예. 2G, 그 통신사의 특징은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꾸준히 두고 계속 요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2G, 3G는 이게 지금 LTE나 이런 신기술보다는 예. 이 원가 보상률이 높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예. 적절치 않다라고 예, 예. 지금 방어를 하는 거고 예. 지금 이제 그 애초에 소송을 냈던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대법원에서 예.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예, 예. 지금에 해당되는 지금의 LTE나 5G에 해당되는 그 요금 산정하는데 근거가 됐든 예. 그 지금 법원에서 인정한 그 관련 자료들을 예. 이제 공개해라라고 예. 이제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시민단체 요구나 통신사의 어떤 반론이나 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에는 통신비거든요. 그쵸. 통신 요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관심사라서 뭐 이번 판결 때문에 판결 덕에 혹시 국민들이 통신비 경감이랑 어떤 이득을 보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뭐 이동통신사에서 그걸 예. 하기는 해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 없이 예, 예. 우리는 얼마가 네. 싸지느냐가 지금 그럼요. 그게 궁금한 중요하죠. 거니까요. 아마 그런 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정통부에서도 인가제 말씀드린 통신 요금을 지금 인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 인가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또 입법 발의도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인가제가 폐지돼서 이 이동통신사 3사가 경쟁을 하는 체제로 완전 경쟁 체제가 됐을 때는 예. 그게 이제 요금 인하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좀 의견이 달라요. 지금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자율 경쟁을 하더라도 요금 인하가 안 될 거다라고 보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는데 예. 여하튼 이 대법원 판결 덕에 저는 요금 인하가 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통사 요금제 원가 공개 문제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을 뿌렸다 이런 그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네. 여기에 예, 예. 대해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화를 낸 적은 있지만 예. 물을 뿌리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해서 좀 그 사실관계에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 네, 근데 또 짚어볼 점이 광고 업계에서는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광고 대행사 대표가 오히려 대한항공 측에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되는 거죠. 대한항공이 그러면은 이제 광고주가 이제 슈퍼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갑질이라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그 검색어가 뜨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 광고주가 광고를 주지 않으면 광고 대행사는 영업이 안 되는 거니까 예. 당연히 그리고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물을 뿌리고 하고 이런 거는 100번 잘못한 거지만은 예. 폭행이지만 그 광고 대행사에서 그 컨펌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결과물이 그 광고주에게 제대로 그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한 사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그 결과물에 대한 사과 이전 거고요. 다만 예, 예. 이제 뭐 이런 폭행 이후에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뭐 예, 그럴 수 이런 좀 있죠. 며칠이라도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폭행치상 뭐 이렇게는 되는데 예. 보통 이 경우에 대행사에서 사과까지 했다는 태도로 봐서는 예. 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을 뿌리거나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예. 처벌을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광고 대행사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은 지금 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화를 낸 거 맞고. 화를 낸 건 맞고. 예, 그리고 물컵을 바닥에 던져서 물이 튀었지만 그것이 네. 일부러 얼굴에 뿌렸다든가 뭐 예.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아. 이게 이제 화를 냈다라는 거는 뭐 회의를 하다가 예. 그런 그 일을 줬는데 그것이 예, 예.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뭐 고성이 오고 간다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제 소위 우리가 깨진다고 표현하는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상황들은 수용 가능한 거죠. 그런 거는 용인 예. 가능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물을 던져서 얼굴에 그 광고 대행사 소속 직원이 그런 수모를 겪고 폭행을 당했을 때는 예. 좀 회사가 나서서 막아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네. 예. 이거 워낙 그 광고주와 대행사라다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네. 대행사에서는 아무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물병을 던지거나 혹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돼버려서 물이 얼굴에 튄 경우 이런 것도 폭행이 성립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 뭐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물건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폭행죄가 아니지만 예, 예. 그 사람을 향해서 맞지는 않았더라도 네. 위협적으로 그런 물건들을 던졌을 때 그거는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네. 예.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이것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물 뿌린 것을 실제 물 튄 것을 맞은 직원이 문제 삼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럼 아예 수사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땅콩 회항으로 문매를 맞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팀장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중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관련 소식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쎄요, 이런 일이 또 불거져서 일단 상황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광고 대행사 팀장 얼굴에 조 전무가 얼굴을 뿌렸다. 일단 이런 맥락인데요. 어떤 일입니까?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그 대한항공에서 출항하는 이제 영국 요즘에 그런 광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국의 좋은 풍경들을 뭐 아무래도 이제 광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찍어 오라고 했는데 예. 아마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민 상무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예. 이제 그 익명 그 애플리케이션인데 그 게시글에서는 물을 뿌리고 처음에는 음료수 병을 뿌렸다가 던졌다가 예. 그게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다시 얼굴에 물을 던진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갑질로 비난받을 만한 거죠. 네, 조현아 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동생까지 지금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감이 쉽사리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성격들이 대단한가 보다라고 이제 가볍게도 얘기하지만 예. 이것이 이제 그 재벌가에서 2세, 3세들이 경영에 일선에 나서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심심할 쯤 되면 조용할 쯤 되면 다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하는 예. 한 집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좀 우리나라의 그 재벌가에서 좀 재벌 경제 그 기업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것은 좀 그 2세, 3세들의 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 창업자들하고 다르게 고생을 모르고 소위 이제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표현까지 하던데 네. 그런 그 배경에서 나오는 슈퍼 갑질 네. 이것이 결국은 반기업 정서를 일으키게 만들고 네. 또 뭐 이런 것이 이제